적지 분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적지 분석을 할 때, 그, 이전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네 가지 요소를 볼 겁니다. 표고, 높이죠. 고도, 해발 고도, 표고, 그리고 경사도, 그리고 기성시가지와의 거리, 마지막으로 도로와의 거리. 이 거리라고 하는 것은 접근성이 되겠죠. 이 네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원하는 적지, 최적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GIS에서 그 DM 파일을 한번 7장 실습 폴더죠. 7장 실습 폴더에 있는 DM을 끌어와 보겠습니다. 네. 자동으로 이렇게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죠. 색상이 조금 마음에 안 드시면 네, 바꾸시면 되죠. 네. 유사 색상으로 해서 적용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지형의 느낌이 나는 네, 그런 도면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 그 DM 파일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그 높이, 네, 표고값을 구간을 정해 가지고 만들어야겠죠. 그 구간 값을 정하는 것은 그 레스터 캘큘레이터, 레스터 계산기를 이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DM1 그 1번 밴드입니다. 밴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표시된 것처럼 밴드 1이라 된 것처럼 높이 값이 된 것들은 밴드 1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m 이하이면은 3점을 주고요. 100m 초과하고 150m 이하면 2점을 주고요. 그 다음에 150m보다 더 높은 곳에 있다 그러면 1점을 주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표현식은 이렇게 작성합니다. 예, 요거를 클릭을 하고요. DM이 작거나 같다. 얼마? 100. 이럴 경우에는 예, 3을 곱한다. 3이라고 하는 값을 넣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DM이 이것이 100보다 크고 AND 그 다음에 이것이 150보다 크거나 작을 경우에는 곱하기 2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150보다 클 경우에 그냥 1을 곱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지금 이 표현식이 유효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이 파일을 새로운 파일 이름으로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산출 레이어에 7장에다가 그대로 입력할게요. 리클래스 DEM DEM 파일을 재분류했다라는 뜻으로 리클래스 DEM으로 하고 확인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2번, 3번 이 1, 2, 3이라고 하는 속성으로 이 도면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일단 DM을 닫고 색상을 좀 바꿔볼까요? 색상을 조금 네, 이런 식으로 1, 2, 3에 대한 것 점수가 나오게 그 등급값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봤더니 높은 지점은 1점, 안 좋은 점수고요. 네, 낮은 지점은 3점이라고 하는 높은 점수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이 파일은 레스트 파일이기 때문에 벡터 파일로 변환을 할 겁니다. 앞으로 만들어질 모든 파일들을 다 벡터 파일로 만들어서 하나로 통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레스터에서 변환 가시면 레스터를 벡터로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하시고요.
거기 보면 리클래스 파일을 어떤 벡터 파일을 바꾼다는 뜻인데 이 생성할 필드의 이름을 물어봐요. 이게 뭐냐면 1, 2, 3이라고 하는 이 값 있잖아요. 이 1, 2, 3이라고 하는 값이 어느 필드에 들어갈 것이냐. 우리는 이거를 표고 등급이기 때문에 표고 등급에 들어갈 값이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을 임시 파일이 아니라 파일로도 한번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엘리베이션이라고 하고요. 파일 형식은 지오 패키지 파일 gpkg라고 하는 파일로 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눌러 볼게요. 네, 그러면 뒤에 이렇게 벡터 파일이 만들어졌어요. 네, 이것도 색상을 좀 바꿀 수 있겠죠. 네, 단위 심볼이 아니라 분류 값을 이용하게 되면 분류되어 있는 값으로 필드를 정해야 되죠. 표고 등급에 나와 있는 값으로 적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엘리베이션의 벡터 파일로 만들어져 있는 이 엘리베이션입니다. 이번에는 경사도를 구해볼게요. 경사도를 구하는 것은 이 레스터 지형 분석이라고 하는 이 툴박스에 있는 기능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경사가 바로 나오죠. 지난 지형 분석에서 이용해 봤습니다. 경사 누르고요. 표고 레이어는 당연히 DM이죠. 여기에서 리클래스 DM을 누르면 안 됩니다. 네. 구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각 높이 값이 1, 2, 3이라고 단순화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것들을 쓰면 안 되고요. DM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만들면 되겠습니다. 이 파일을 제가 저장을 할게요. 슬로프라고 하겠습니다. 슬로프라고 하는 TIF라고 하는 파일로 저장을 하고요. 실행을 눌러보겠습니다. 닫기. 자, 그러면 이렇게 경사도가 계산되었습니다. 이 계산된 경사도 파일도 등급을 나눴죠. 10도 이하는 뭐 3점을 주고 10도 초과 15도 이하는 2점을 주고 이런 식으로 등급을 구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들도 레스터 캘큘레이터를 이용해서 아까 표고를 했던 것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경사도가 작거나 같다. 얼마? 10. 그리고 곱하기 3 더하기 그 다음에 슬로프가 10보다는 크고 그죠? and 그 다음에 슬로프가 15보다 작을 때 이해할 때 더하기 거의 곱하기 2를 하고요. 더하기 슬로프가 15보다 클 때 이때는 2를 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표현식이 유효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이것도 우리가 산출 레이어를 저장을 해볼게요. 리 클래스 슬로프로 해보겠습니다. 경사도를 구간을 다시 맞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눌러볼게요. 네, 경사도도 1과 3, 4, 2, 3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한번 저희가 분류를 해서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경사도가 재분류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들어진 이 파일도 벡터로 바꿔줘야 됩니다. 레스트에서 변환, 레스터를 벡터로 클릭하시고요. 당연히 리클래스 슬로프라고 하는 거를 이제 바꿔야겠죠. 그리고 벡터가 만들어지면 그 필드가 필요한데, 필드를 경사도 등급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만들어지는 파일, 이 파일을 아까는 엘리베이션이라는 걸 만들었지만 이번에는 슬로프라고 하는 걸로 만들겠습니다. 아까 만들었던 것은 레스터 파일의 슬로프였고요. 이번에는 벡터 파일인 지오 패키징 파일의 슬로프로 만드는 것입니다. 저장 누르고요. 그리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아까보다 만들어져 있는 그 도형들의 형태들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좀 정리를 해볼까요? 필요 없는 것들은 좀 삭제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현재 방금 만들어져 있는 이 슬로프겠죠. 그리고 이 엘리베이션 파일 필요하겠죠. 이 두 가지가 필요하고요. 나머지 것들은 일단 좀 제거를 하겠습니다. 네, 제거를 해서 이름이 중복되어서 명령을 할 때 잘못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일단은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DEM 파일은 그대로 남겨둘게요. 나중에 이 위에다가 뭔가를 표현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겠습니다. 슬로프도 좀 등급을 구분해 볼까요? 네. 더블 클릭한 다음에 분류값 사용, 값은 어떤 거? 네. 바로 경사도 등급이 되겠죠. 분류 확인 누르면 슬로프도 엘리베이션과 같이 이렇게 등급이 나와 있는 벡터 파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는 표고하고 경사도에 대해서 작업을 해봤죠. 기성시가지라든지 도로와의 거리를 가지고 접근성을 계산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남양주 패키지, 지오 패키지 파일에 보시면 다양한 파일들이 들어있어요. 네, 이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파일들을 불러와서 작업을 해볼 겁니다. 기성시가지하고 도로망 파일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 파일을 밑으로 당겨서 보겠습니다. 자, 불러왔는데 잘 보이나요? 뒷부분에 있는 슬로프하고 엘리베이션을 꺼볼게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로망하고 기성시가지의 위치들이 표현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들로부터의 거리를 가지고 100m 이내냐 500m 이내냐를 가지고 우리가 점수를 부여했죠. 그것을 이제 실습을 해볼 예정입니다. 이게 그 멀티버퍼라고 하는 기능을 써야 되는데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플러그인을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플러그인 관리 및 설치에 가셔가지고 새로운 플러그인으로 멀티 디스턴스 버퍼라고 하는 것을 찾아서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멀티 이렇게만 치면 이 멀티 디스턴스 버퍼가 있습니다. 해당 플러그인을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네, 설치가 되었죠. 닫기. 그럼 여기에 이 아이콘이 들어 있죠. 예, 이렇게 멀티 디스턴스 버퍼라고 들어 있습니다. 또는 벡터라고 하는 이 메뉴에 보셔도 멀티 디스턴스 버퍼라고 하는 메뉴가 들어 있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실행한 다음에 버퍼를 주는 건데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기성시가지 또는 도로로부터의 거리이기 때문에 먼저 기성시가지부터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기성시가지 선택을 하시고요. 100m 먼저 추가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500m 추가하겠습니다. 500m와 100m가 지금 선택이 되었죠. 예, 이렇게 한 다음에 OK를 눌러 볼게요. 그러면 기성시가지로부터의 거리가 계산이 될 겁니다. 거리를 가지고 버퍼가 만들어질 겁니다. 뒤에 만들어졌죠. 이렇게 클로즈를 하고요. 이게 기성시가지로부터의 100m 거리와 500m 내에 있는 거리가 이제 버퍼 방식으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메모리 상에 있는 임시 파일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연구 파일로 저장을 할게요. 오른쪽 버튼 누르고 다른 포맷으로 저장 또는 익스포트 해가지고 객체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선택을 한 다음에 이 파일은 어반 버퍼라고 이렇게 작업을 하겠습니다. 저장을 누를게요. 네, 그리고 확인. 자, 그러면 파일이 만들었습니다. 이전에 만들었던 이 버퍼는 또 혼동이 있기 때문에 일단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반 버퍼의 속성 테이블을 열어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100m 이내에 있는 지역에는 우리가 3점을 주고요. 그리고 100m에서 500m 사이 여기는 2점을 줄 계획입니다. 보시면 제가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이 지역들이 100m 이내고요. 여기가 이제 바깥 지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필드 계산기를 열어 가지고 새로운 필드에다가 우리가 값을 만들어 넣을 예정입니다. 지금 제가 불러온 것은 이제 기성시가지와의 이제 거리니까 이 산줄 필드를 시가지 인접이라고 적을게요. 정수형이고요. 그 다음에 수식을 만약 여기서 쓰는 이 필드 값의 디스턴스 거리가 100이면 3점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2점을 줘라 라고 하고 제가 확인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시가지 인접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3점과 2점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등급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편집 모드 전환을 해제를 하겠습니다. 저장. 마찬가지로 도로망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도로망도 여기서 멀티 디스턴스 버퍼 요거를 써서요. 여기서 도로망 100m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500m를 해서 구간을 구분했습니다. 확인 누르면 도로망 버퍼가 만들어졌죠. 그런 다음에 이것을 다시 새로운 파일로 저장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로드 버퍼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장을 할게요. 네, 그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 확인 누르겠습니다. 네, 뒷부분에 이 버퍼가 나왔죠? 위로 올려볼까요? 네, 이렇게 로드 버퍼도 이 테이블을 열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필드 계산기를 열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도로 접근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수식을 넣어서 만약 디스턴스가 100이면 3을 하고 아니면 1을 하라 라고 하고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이 되었죠. 예, 편집 모드 전환을 해제를 하겠습니다. 닫고요. 자, 필요 없는 것들은 이제 지우겠습니다. 버퍼 삭제를 하고요. 이렇게 추격을 하게 되면 지금 도로와의 접근성, 그 다음에 기성 시거지의 접근성, 그 다음에 경사도, 뭐 표고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 네 개의 제가 체크되어 있는 이 네 개를 하나로 이제 통합하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통합을 할 건데요. 통합을 하기 전에 이 좌표계를 프로젝트 좌표계를 설정을 먼저 하겠습니다. 5174로 통일을 해서 적용 확인 누르고요. 네. 그 다음에 이 벡터 파일을 하나씩 통합을 할게요. 지리정보 체계, 지리정보 처리 도구에 통합을 하고 먼저 슬로프하고 엘리베이션을 통합을 먼저 하겠습니다. 실행. 이게 슬로프 부분이 복잡하게 그 선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통합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네, 이제 통합이 됐기 때문에 닫기를 눌러보면 지금 뒤에 이렇게 통합이 된 파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교를 해보면 이 통합이 그냥 딱 꺼볼고요. 네, 꺼보고 슬로프하고 엘리베이션이 합친 건데 슬로프하고 좀 다르죠, 그죠? 네, 합쳐져 있는 이 모습으로 보입니다. 일단 요거를 이름을 좀 바꿔볼게요. 슬로프하고 엘리베이션이 합쳐져 있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제가 설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이 두 가지 로드 버퍼하고 어번 버퍼 두 개를 통합을 해 보겠습니다. 통합. 이거 보면은 로드 버퍼 어번 버퍼 있죠. 어번 버퍼하고 로드 버퍼 요거를 통합을 해 볼게요. 두 개 파일은 네, 간단하기 때문에 쉽게 통합이 빠르게 됩니다. 이거는 다시 이름을 바꾸어서 어반 더하기 로드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 슬로프 엘리베이션하고 뒤 밑에 있는 이 로드 어반 플러스 로드 이 두 가지를 마지막으로 통합을 하면 되겠죠. 통합. 네, 로드 어반에다가 슬로프 엘리베이션을 통합을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그 복잡했던 그 경사도라든지 그 파일 때문에 그 도형의 그 형태가 복잡해요. 그래서 통합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 이 QGIS에서 통합이라든지 뭐 이레이저 이런 기능들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합했는데 뭐 빠져 있다. 또는 뭐 연산을 해가지고 빼기를 했는데 제대로 빠지지 않았다. 이런 부분이 종종 생깁니다. 이것은 그 QGIS의 좀 고질적인 문제인데요. 뭐 버전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이런 문제들이 이제 하나 둘씩
해결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용 그 비용을 내고 구매를 쓰는 아크GIS라든지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그 기능이 매우 좀 미흡한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실 때 이 분석이 결과가 어, 원하는 대로 의도했던 대로 된 것인지를 꼭 한 번씩 확인을 하면서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버전마다 다르고 또 입력하는 파일의 순서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대다수가 좌표 체계를 설정이 잘 안 돼 있을 경우, 두 개의 파일이 좌표 체계가 달랐을 경우, 그럴 때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발생합니다. 닫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위에 걸 끄면요, 아래쪽에 이 통합이 되어 있는 이 파일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분석했던 모든 속성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겠죠. 이 통합된 그 파일에다가 이제 그 제한 요소로 했던 부분들을 이제 이제 빼기를 해야 됩니다. 빼기를 해야 되는데 그 파일들이 이 남양주 NYZ 보면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이 상수원 보호구역, 생태자연 1등급, 하천, 그리고 기성시가지까지 다 포함이 되는데 이것들을 불러다가 하나의 파일로 통합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빼야 됩니다. 여기 있는 개발 불가 지역을 가져오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제 이 통합된 거에서 개발 불가 지역을 제외를 해 보겠습니다. 벡터에 빼기, 다시 벡터에 빼기를 클릭한 다음 우리가 통합한 파일에다가 개발 불가 지역을 빼겠습니다. 실행을 누르면 마찬가지로 이게 그 복잡한 도형들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그 빼기 연산을 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겁니다. 아마 이번 주 실습이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실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적지 분석이라는 것이 GIS 기능을 쓸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다 써서 최대한이라고 좀 그렇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자주 쓰는 모든 기능들을 써서 총력적으로 해서 수행해야 되는 이제 그 분석이다 보니까 좀 고려할 부분도 많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어느 부분 하고 있는지 좀 파악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순서도라든지 다이어그램을 직접 그려가면서 이 절차를 밟고 있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한번 파악을 해보시는 게 이 적지 분석 실습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습을 하다 보면 제가 이 실습에서 했던 것과 다른 결과를 도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분석 자체가 잘못했을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 QGIS의 기능이 업데이트 되었거나 업데이트 안 되었을 경우에 다른 값을 산출할 수도 있음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빼기 파일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개발 불가지역 제외하고 다 꺼볼게요. 예, 꺼보면 지금 DM까지 꺼보면 이렇게 빼기된 지역이 나왔습니다. 한번 속성 테이블 열어보겠습니다. 속성 테이블 열어보면 이렇게 시가 진접이 몇 등급이고 도로 접근수 몇 등급이고 경사도 등급, 표고 등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그러면 이 가중치를 곱해 가지고 전체 합산을 구할 수가 있어요.
가중치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아니죠. 이번 시간에 그 강의할 때 말씀드렸는데, 표고가 0.3, 경사도가 0.4, 시가지 인접성이 0.1, 도로 접근성이 0.2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이 등급에다가 그 값을 계산하면 되겠죠. 자, 필드 계산기를 열고요. 새로운 필드를 만들 테니까 이건 점수를 합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산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출 필드 유형은 10진수 실수형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필드 값마다 이제 값을 이제 넣어주면 되죠. 제일 먼저 표고 등급에다가 얘는 가중치가 0.3이었습니다. 그죠? 더하기 그 다음에는 경사도는 가중치가 0.4였고요. 더하기 시가지 접근성은 시가지 인접성이죠. 인접성은 곱하기 0.1이었습니다. 가중치가 0.1이었고요. 더하기 도로 접근성은 곱하기 0.2였습니다. 이렇게 필드 계산기를 통해서 가중치를 줘서 그것의 합을 구해 보겠습니다. 확인 누르면 저 끝에 여기에 합산되어 있는 값이 나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그 얼마 이상을 뭐 추출할 것인가를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환류 피드백 절차를 여러 번 수행을 해야 됩니다. 저는 여기서 2.7 이 합산된 점수가 2.7 이상인 것을 한번 뽑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표현식을 이용하여 객체 선택이라 되어 있고요. 클릭해서 식이 합산이죠. 이 필드 이 합산이 2.7 2.7보다 큰 것들 2.7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2.7이죠. 2.7로 해서 객체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총 9개가 선택이 되었다고 합니다. D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9군데가 나왔네요. 지금 근데 이게 편집 중이라서 편집 모드를 저장을 토글을 해서 이렇게 보면은 요런 지역들이 이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선택된 객체들을 뽑아낼게요. 여기서 선택된 객체 추출 벡터 일반이 있죠. 벡터 일반에 선택된 객체 추출 있죠. 이거를 선택을 하고요. 이 빼기라고 하고 있는 파일에서 빠지는 거니까 여기서 그냥 실행을 누르겠습니다. 닫기. 자, 빼기를 꺼볼까요? 그럼 이런 식으로 선택된 객체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한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확대를 해보면 이 각각 조각조각 나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디졸브 기능을 통해서 합쳐 볼게요. 여기 보시면 디졸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졸브라고 하고요. 여기에 선택된 객체 그냥 바로 이용할 테니까 실행 누르겠습니다. 닫기. 자,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조각조각 나 있던 파일이 하나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산출물의 테이블을 열어보면 테이블이 딱 하나예요. 덩어리가 다 조각조각 나야 되는데 이것들이 다 하나의
어, 레코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다 이제 분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멀티 파트, 싱글 파트라고 그러는데요. 자, 다중 부분을 단일 부분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지금 다중 부분이라는 것은 여러 개 파트를 하나의 레코드로 입력한다는 거고요. 단일 부분은 각각 쪼악쪼악 나와 있는 부분들은 각각의 레코드로 입력한다는 부분입니다. 이거를 선택하시고 그냥 실행을 누르면 싱글 파트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데, 싱글 파트의 속성 테이블을 열어보면 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제 면적이 없어요. 우리가 1제곱킬로미터 이상의 그 지역을 뽑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면적을 계산을 하겠습니다. 필드 계산기를 열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창이 나오는데, 여기서 새로운 필드를 만들고요. 여기다 면적, 그리고 이거를 10진수로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도형이죠. 도형에서 면적을 계산하는 그 식이, 표현식인 달러 표시되어 있는 에어리어를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네, 뒤쪽에 이렇게 면적이 계산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면적 계산한 다음에 이제 우리 일정 특정 면적 이상을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필드와 값에서 면적이 커야 돼요. 네. 크거나 같다. 그리고 이게 미터 단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이제 1000이 되겠죠. 1제곱킬로미터 되겠죠. 객체 선택 그랬습니다. 그러면 4군데 정도 나왔네요. 볼까요? 요것도 이제 지금 편집 모드가 지금 켜져 있으니까 끄겠습니다. 저장. 그럼 이렇게 4군데 정도가 답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것들도 마찬가지로 선택된 객체 추출, 선택된 객체 추출 명령을 써서 싱글 파트에서 오케이 누르면 최종 결과값이 나오겠죠. 다 나머지를 끄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DM만 열어보겠습니다. 뭐 도로망 정도, 그리고 기성 시가지 정도 불러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전체 파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적지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적지가 적합한지, 아니면 새롭게 적지 분석을 해야 되는지 판단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피드백 과정을 거쳐서 이것을 뭐 기준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최소 면적을 뭐 다르게 한다든지, 그렇게 변형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하실 때마다 할 때 기준을 다르게 하거나, 또는 뭐 분석을 할 때의 요소들, 제한 요소나 기회 요소들을 추가하고 빼고 할 때마다 달라질 겁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실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실습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